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580페이지 아까 5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있죠. 그 표 맨 아래다가 요거 하나 써놓습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기타 지방세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지방소득세는 하여튼 독립세라는 거 하나 알고 갑니다. 얘가 부가세였다가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예,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종합소득세 같은 거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말하자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소득세 세율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요거 계산해가지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여러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독립세라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에 뭐 10%를 부과되는 부가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표 아래다가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다.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581페이지에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PPT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작업하면서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 세목별 세율구조 아까 했습니다. 비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각 세목에서 다시 한번 또 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음 중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취득 시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거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보면 하이라이트 표시가 어떤 것들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만 엉뚱한 데 돼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 581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여러분 교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만 밑줄 그으세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지방세에서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보유 시에 그러니까 국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자,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취득 시에만. 나머지 애들은 다 동시 부과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 부과된 애들이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보유 시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고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밑줄 그리고 재산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요 소방분 밑줄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죠. 예, 밑줄. 보유시에 부과되는데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처럼 보유세고요. 재산세 친구 항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는데 줄 긋지 마시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얘는 양도시에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된 애들입니다. 그 동시 부과된 애들이 표에 아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걸 갖다가 제가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또 양도 시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봅니다.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세 가지 있었는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만 3인방 보유세 세 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틀을 잡은 다음에 동시부가 된 애들이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여러분요. 지방교육세는 위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여러분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일일이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서 힌트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MBC TV 그 옛날 TV 프로그램 있었던 거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이경규 씨 사회를 보고 스튜디오에 연예인 패널들 나와서 있는데 저 조그만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나와가지고 걔네들한테 단어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시청자는 볼 수 있고 연예인 패널들만 모르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여주었더니 걔가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맞히니까 두 번째 힌트 들어서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얘가? 진짜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연락이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 본세에 따라서 취득시에 부과될 수도 있고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시는 부과되지 않죠?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근데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얘네들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우리 교재 거기 아까 봤다시피 종합소득세, 부동산 거기 보세요. 그 보유시에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 상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시에 부과되고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 계산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또 보시면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얘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다 통설적으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예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중요한 세금 아닌데 이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그거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별명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고 꼽살이 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농부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 봤더니 농촌부부 일상이요. 하여튼 이 아저씨가 이 마을에서 아주 인기 짱인데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겼다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 뭐가 고장났다, 뭐 술 마시는데 혼자 심심하다, 뭐 하면 그냥 쏜살같이 전화가 오면 달라가서 다 동네 일을 해결해 주니까 동네에서 인기 짱인데 부부가 이 밭에서 일하다 말고 이 아저씨가 쏜살같이 가버리면 남은 농사일은 다 그 아줌마 혼자 하고요. 이 아저씨 진짜 아주 그냥. 그래서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새겨놓습니다. 자, 절 보세요.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3가지 재산세, 신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동시부과된 애들,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또 위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요? 인지세. 인지세.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들어간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자, 머릿속에 딱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 가셔야 되고,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활동에 따른 분류. 자, 봅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금방 한 거니까 한번 자 풀어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 시에 동시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에 이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시에만. 지방교육세는 동시부과되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니까 취득 단계, 취득과 보유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취득 단계 부과될 수 있고. 자, 그래서 맞네요, 여러분들? 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이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러니까 양도시에 부과될 수 있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자,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들어가는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런 거지.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죠? 얘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거니까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면세점, 자, 소액징수면제 나오는데 여러분요, 이거 별표시 일단 3번 이 활동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 하시고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별표시 2개 하시고 상식점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한번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 면세점이죠.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면세점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 금액입니다. 자, 그럴 때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어떤 거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지, 여러분 보세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지, 이거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에요. 즉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면세점이요.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한 번도 얘네들 주민세는 나온 적은 없고 참고적으로. 자, 사업소 연면적,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 자한테 해당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이요. 예? 100평, 330제곱미터 과세하지 않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사업소 둔자한테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데요. 자, 그냥 면세점 나왔다, 면적 나왔다, 면세점 몇 제곱미터? 330 제곱미터, 330. 금액 나왔다,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넘어가서 582페이지 봅니다. 이번에 소액징수 면제인데, 자, 산출세액이요,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적용되느냐, 얘네들이요.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되는 세 개 세금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처럼 재산세, 지역자원, 재산세 나오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지방소득세가. 근데 다만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권으로. 그럴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고지할 때 그때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처럼 고의소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X가 어떻게 저쪽으로 가버렸네. 자, 그래서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2,000원이면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미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또 나온 게 재산세, 고의소 장당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식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 뭘 볼 거냐면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얘는요, 부동산 등기할 때 법령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등록면허세 할 때 또 볼 거예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등록면허세 미리 말씀드리면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에요. 그 말은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상식처럼 여러분들 줄 거놓고 다 알아두시고 3번 내용. 자, 그 다음에 5번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건 이제 편하게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심화이론 같은 기본서 할 때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편하게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납세자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활동별별로.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특별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등이 해당되는 건데, 원천징수 의무자.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소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인데 그저 근로자가 근로소득 발생하죠.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주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예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럴 때 이런 징수 방법을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근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같이 뗍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요. 그랬을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 특별징수, 보통징수 이런 징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용어를 묻는 문제가 정답중으로 나왔었는데, 하여튼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 여러분 원천징수 들어보셨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은행에서 이자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떼고 주죠? 예. 원천징수. 예? 직장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그런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얘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자, 여기 제가 그냥 근로자라고 해버렸네. 자,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한 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근로자.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예요. 근로자. 자, 그러니까 근로자인 거지. 사업주는 징수 의무만 있는 거지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의무자지, 얘네들은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납세 의무는 없어요. 이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야 안 해요.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구별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또 연대 납세 의무자, 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요. 보증인을 말하는데 포함하는데,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참고 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는 특징이 이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 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과세권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면 과세권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을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연대 납세 의무자 특징이고, 우리 개념 완성 과정까지 그동안 기본 소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각자입니다.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까먹었구만. 자, 아직까지는 세법 고수의 길은 멀고 멀죠. 무더운 여름을 장대 같은 햇볕을 억센 햇볕을 견디면서 곡식이 익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을 거치면서 앞으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을이 되면 이제 세법 고수의 길로 접어들 거고요. 그 전까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실망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에 연대납세음이 있었잖아요. 과점주주, 주식주들은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납세음이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럴 때 연대납세음을 상호하는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특징이 보충적 납세의무. 이게 특징이에요. 보충적으로만 납세의무가 있다. 어떤 얘기냐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대표적으로 사업 양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양도합니다. 갑이 열한테. 그러면 사업 양도하는 사업 양도인과 사업 양수인이 있을 때, 자, 사업 양도인이 본래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얘가 사업 양도에 있어서는 본래 납세의무자인데 얘가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 양수인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놓고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수인을, 만약에 사업 양도인이 당해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못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양수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왜 보충적 납세의무자면요, 과세권자는 이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그냥 사업 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사업 양도에 대한 세금 네가 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가 사업 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 납세의무자는 아까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보증인은 자, 주된 조세 채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인데 신고를 보증한 게 아니라 세금 납부만 보증한 자입니다. 자, 이런 정도만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로 나눠진다는 거. 납세의무자에는 우리가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이 납세의무자에 징수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징수의무자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금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나눠지는데 거기 가로에 징수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밑줄이고, 자, 납세의무자에는 본래 각 세목별로 규정된 본래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의무자는 연대나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뭐가 있다?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수인 같은 애들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 자, 주된 조세 채무자의 납부를 보증한 자지 신고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 신고까지 보증하는 건 아니고 납부만 보증한 자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해서 좀 더 한번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제2차 납세의무자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청산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산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세금 납부할 의무자인데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요. 왜냐하면 제2차 납세를 안 정해놓은 보세요. 법인으로 하여금 엄청 일을 벌려가지고 세금 엄청 그냥 거기 몰아가지고 세금 많이 낼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법인 해산 그러면 끝. 그러면 세금 여기까지 내야 될 걸 없어져? 그럼 다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해산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정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인이나 아니면 잔여자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 못 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상장 법인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는요. 그 비상장 법인의 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가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자, 좀 이따가요. 그래서 특정한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고 법인 한번 봅니다.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된 납세자가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만약에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그냥 다 이렇게 딱 미리 다 얘가 못 내, 얘 못 낼 때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다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해 놨네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아, 싹 그냥 법인 해산해버리고 아니면 비상장 법인 딱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차납세의무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차납세를 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여긴 잘렸는데 우리 교재 거기 나와 있지만 582페이지 표에서 맨 아래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면 제2차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사업양수인이 당해 사업양도와 관련해서 이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 봅니다.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와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비교인데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처음 배우니까 뭐 머리가 아픈데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면 돼요.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어떤 거냐면 아까 살짝 봤어요. 주된 납세자는 법인인데 그 법인이 만약에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정해진 사람은 비상장 법인은 무한책임사원이나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특정한 과점주주는 어떤 자냐면 여기 보세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식에 합계했던 출자액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는 해가지고 정답 지문이 딱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예요. 딱 100분의 50이면 과점주제요? 아니잖아요. 과점주가 아니니까 제2차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때 그 과점주주는 우리 취득세에서도 배웠잖아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그 과점주주는 이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이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성인재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중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요건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전액 다 책임을 지고 특정한 과점주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봐놓고요.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용어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납세자긴 한데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대리납부의무자는 참고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 긋지 말고 그냥 오늘 거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한 번씩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데 대리납부의무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내국인한테 팔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내국인은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요. 양도소득세를 이 외국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대리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금 지급하는 그 대금 중에서 미리 세금만큼을 떼서 세무서에 대고 나머지 이 외국인인 매도인이 내야 될 만큼의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대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외국인 바로 그냥 세금 안 내고 부동산 팔고 튈 가능성이 높잖아요. 튀면은 그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때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내국인은 외국인을 대리해서 양도세 같은 것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리해서 납부하거나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번 용어 처음으로 한번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나눠지는데 납세의무자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는 경우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 딱 100분의 50주 중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조세 징수 방법입니다.
이 징수 방법이 이제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8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징수 방법은 뭐 많이 배웠습니다. 신고납부 방법. 이거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납부 방법인데, 자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징수 방법.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표를 보세요. 583페이지 박스안에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어떤 지제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산세부터는 우리 이거 그러면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건 기초인문과정부터 배운 거라 뭐 시간이 좀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럴 때 산출세액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럴 때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죠. 세율은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시면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지방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방식. 자,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아래처럼 지방세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특히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뭐라고요?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가 날라올 때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입니다. 지방세는 가산금. 자,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징수 방법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했는데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누가 다시 세금 계산해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추가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요 산출세액에다가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 가산세를 합하죠. 그래서 합한 금액을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만약에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자, 납부기 한데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여러분?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데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납세무자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해요?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징수.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요.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금도 적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지방세는 이 지방세에서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수 방법 구조상 뒤에 나온 이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요. 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더 있지만 요거만 딱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하는 친구 어떤 친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납부고 원칙이고 소방분이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 친구.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등등등. 물론 자동차세나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이래. 개인분 주민세처럼 고유소가 날라오는 그런 세금도 있지만 개인분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처럼 얘네들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정부 부가세는 국세 딱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얘는 정부 부가세 합니다. 자, 납세 고유소가 날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 고유소 추정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될 수 없고요.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유소 날라왔는데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올해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냐면 재산세처럼 이렇게 고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부과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과세권자가 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이리 매겨놓고 있잖아요. 지방세 같으면 시가 순액 다 매겨놓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원래는 부과가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종합부동산세 도입됐을 때 신고납부였었어요.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처음 도입할 때 신고납부였었는데 이거 저 재산 보유에 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재산세처럼 부과고지가 맞는 거지 이거를 신고납부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부과고지로 바꾸려다 보니까 뭐야 그렇지 않아도 종부세 진짜 내기 싫은데 왜 또 신고납부하라고 하더니 이걸 또 니들 마음대로 부과고지로 바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래 있던 그걸 관성을 인정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지만 그냥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납부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실제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신고납부 한다고 해도 세금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다가 잘못 신고하면 오히려 가산세만 부과되니까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공부하는 수험생한테만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신고납부 선택하지는 않는다. 자, 하여튼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하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은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국세에서는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납부다.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 583페이지 표 내용 소개해드렸고
지방세에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이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의 부가세일 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여러분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밑줄이고요.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 것들 또 넘어갑니다. 584페이지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정부과세 방식이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국세에서는 종부세 원칙 정부과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최종적인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세한다고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 부가세일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정부 부가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 징수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는 상식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작년에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 자 지방소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예, 신고납부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신고납부인데 특별히 등록면허세, 아까 이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경우 있었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떼면서 지방소득세가 함께 떼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면허세도요. 원칙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인데 예, 특별히 있죠?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서도 재산세는 특별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바꿨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거기 밑줄이고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 없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얘네들 특별징수한다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특별징수하는 경우 없다. 여러분 밑줄이고요. 등록면허세는 근데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특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7 가산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거, 좀 가산금에 관한 거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이런 것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